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베트남 신부의 민낯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타 업체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업체도 있고 나쁜 업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부도 좋은 신부가 있고 나쁜 신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한국 남성을 만나서 정말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을 만큼 받은 다음에 파혼해야지 하는 여성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 사람한테 몸도 주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외국인 등록증 받고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여성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부 매칭이 끝나고 그리고 처갓집에 상견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처갓집도 그래 결혼해라 이렇게 허락이 떨어지게 되면 다음날 결혼식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게 됩니다. 그날 이제 첫날밤을 같이 보내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랑은 한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 짧은 4박 5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뭐 남자 입장에서는 아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났구나 생각을 하고 남자는 되게 막 잘해주려고 그래요. 왜? 내 여자다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여성도 아, 저 남편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서는 연락도 잘하고 뭐 베트남에 있는 그런 다양한 문화도 소개해주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시시콜콜한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해요. 한국 남자는 아, 오늘 뭐 한국 뭐 날씨가 어땠어요? 뭐 저쨌어요? 뭐 밥은 먹었어요? 베트남 날씨는 어때요? 이러면 베트남 여성도 베트남 날씨가 어떻고 지금은 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이제 한국어 교육 받으러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주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성과 여성의 경우 서로 호감이 있고 친밀감이 있고 정말 결혼을 했으니까 정말 잘 살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풍족하신 분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뭐 신부의 귀책이라든지 뭐 신랑의 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 결혼을 했는데 뭐 신부와 나이 차이가 뭐 20살 차이가 난다거나 뭐 25살 차이가 난다거나 아니면 30살 차이가 난다거나 그리고 신부의 외모가 좀 괜찮아. 근데 신부의 직업이 남자를 상대하는 직업을 하는 여성을 만약에 소개를 받았다고 쳐요. 남성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을 여러분들이 뭐 소개를 받고 맞선을 보고 매칭이 돼서 결혼하고 첫날밤 보내고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여성이 자기가 예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뭐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여자가 답장이 없어. 그리고 뭐 밤이 됐는데도 답장이 없어. 근데 남자는 답답한 마음에 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는 얘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페이스북에는 온라인이 되어 있고 뭐 잔로에는 온라인이 되어 있고 한데 내 글을 안 봤어. 이런 여성들은 대부분 보면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다 꿍꿍이가 다 있어요. 아니면 뭐 이 남자를 만나면서 다른 남자한테 내가 뭐 받을 게 있으면은 받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게 돈이 됐든 아니면 뭐 선물이 됐든 물건이 됐든 간에. 그러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그리고
두 번째, 용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용돈. 대부분 이제 신랑이 용돈을 줄 때 적정선이 얼마냐라고 할 때 업체마다 다르고 그 신부의 직업마다 달라요. 만약에 그 신부가 뭐 40만 원을 벌었어, 월급을. 그러면 신랑은 40만 원씩 줘요. 왜? 한국어 토픽을 따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여성이 뭐 7, 80만 원을 벌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7, 80만 원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신랑이 7, 80만 원을 주는 거를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해요. 여성들 대부분이. 그리고 그 돈을 받으면 한 번에 다 몰아쓰지를 않아요. 내가 정말 필요한 데 있으면 필요한 데 쓰고 또 저축할 게 있으면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부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핑계가 뭐냐면 뭐 오토바이를 누가 훔쳐갔어요. 아니면 어머니가 뭐 병에 걸렸는데 수술비가 필요해요. 아니면은 뭐 언니가 지금 위독한데 수술비가 필요해요. 생계가 지금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생활비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신랑한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남성들이 아니 나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 그러면서 다양한 의심을 하게 돼요. 합리적인 의심을.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아내 되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겠죠. 나는 뭐 1차원적인 생각은 그거죠. 나는 돈거래 같은 거 안 한다.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자는 또 기분을 나빠할 수가 있어요. 왜? 결혼까지 한 사람인데 나를 못 믿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남성 입장에서는 그게 적은 돈도 아니고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는 베트남에서 한 5개월치 월급이란 말이에요. 뭐 100만 원이면 뭐 2달째 반이고 한 200만 원이면 한 5개월치인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 신랑한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다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들을 통해서 돈을 빌리거나 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70에서 80이라는 돈을 만약에 신랑이 용돈을 줘가지고 내가 그 돈을 알뜰하게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거기서 남은 돈을 가지고 언니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정신을 가진 여성들이 하는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신랑한테 여보 미안한데 언니가 이만저만 해서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다음 달에 나한테 용돈 줄 거 안 줘도 되니까 우리 언니한테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분위기는 다르겠죠? 근데 이제 여성도 지금 우리 언니가 이만저만 하니까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고, 남성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나는 못 준다. 그리고 돈거래 같은 거 나한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남성이 자기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래, 그럼 내가, 언니한테 돈을 내가 해줄게. 대신 다음 달에 용돈 보낼 거 안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자의 반응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안 돼. 그 돈 나한테 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남편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호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러면 다음 달에 용돈 줄 거를 내가 언니한테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이렇게 순수하게 수긍을 하고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 여성은 정말 괜찮은 여성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결혼을 전제로 잠자리도 하고 연락도 주고받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국에 갔다고 연락이 잘 안 돼. 그리고 이런 돈 문제에 관해서 뭐 자기 거를 양보를 안 한다라고 하면 그 여성은 당신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조 증상이 뭐냐면, 자, 남편이 뭐 이렇게 베트남으로 넘어갔어요. 베트남 넘어갔는데 남편의 생일인 거야. 근데 축하한다는 말은 있지만 신부가 손수 음식을 차려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혼자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신부가 바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하는 사이라고 하면은 모든 걸 다 만사를 제쳐두고 신랑 생일상을 직접 다 차려요. 저도 우리 애기 엄마가 생일만 되면 미역국서부터 뭐 소불고기서부터 잡채서부터 케이크서부터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요. 몇 시간씩 막 땀을 삘삘 흘리면서까지. 근데 신랑의 생일상을 차려주지도 않고 뭐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만 딸랑 끝나고 선물도 없고 어디 외식도 안 나가고 한다라고 하면 그 여성은 당신한테 조건 외에는, 조건이면 뭐겠어요? 돈이겠죠, 돈. 돈 외에는 바라는 건 딱 하나, 그것뿐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성이 정말 나한테 바라는 것만 많고 달라는 것만 많고 하면 그 여성은 결혼을 해도,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당신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유를 만들어서 이혼 사유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 폭행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요. 왜? 만약에 남자가 손을 한 대 올렸어. 그러면 이제 가정폭력이 되겠죠? 가정폭력이 되면 신부는 합법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협의 이혼을. 협의 이혼을 요구하게 되면, 신부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해서 이혼을 했다. 그러면은 비자는 자연스럽게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이 됐으니까. 그런 거를 다 시뮬레이션을 본인이 다 짜고 와요. 그리고 신랑이 막 욕하는 거, 뭐 이렇게, 뭐 때리려고 신용하는 거, 그거 동영상 다 몰래 다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려면 서로 잘 맞는 사람, 내가 감당이 가능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냥 콩 하나를 나눠 먹어도 즐겁고 옆에 그냥 같이만 있어도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편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외모를 너무 봐. 외모. 제가 전에도 이 국제결혼 그 신부 프로필 제가 이렇게 상대방 그 남성 회원한테 안내를 해줄 때도 지금 한국어 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약간 외모가 그 뭐라 해야 되나, 이제 뭐 이쁘거나 귀엽거나 그러진 않은데 사람이 딱 봐도 이게 빛이 나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남성도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도 보면 뭐 생산직 하고 있는데 얼굴은 좀 예쁘장해. 근데 나이는 뭐 한 35, 6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 나이가 이제 뭐 48, 뭐 요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외모를 봐요, 외모를. 근데 딱 봐도 결혼해서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적 수준이라든지 뭐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판단하면 좋은데, 못난 외모도 아닌데 이렇게 좀 얼굴을 너무 따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자의 나이나 뭐 외모나 이런 부분이 괜찮으면 좋은 신부를 만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그 회원들한테 늘 하는 얘기는 그거야. 뚱뚱하면 살 좀 빼고 삐샥 말랐으면 살 좀 찌우라고.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볼품이 없어요, 남자들이. 근데 보는 눈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40 넘어서 부모님 허락 떨어져야지만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이해 능력도 떨어지고 이 자립심이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져요. 이런 사람은 어떤 여자를 매칭을 시켜줘도 이끌어가질 못해요. 왜냐? 시어머니하고 와이프의 그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 중간 역할을 못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대부분 보면 그냥 엄마가 잔소리하면 아무 소리 못 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많다 이거지. 그리고 오늘이 아니고 어제구나. 어제 페이스북에 베트남 신부가 이제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장문의 글. 장문의 글을 올린 게 뭐냐면 한국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30만 원을 주면서 6개월치 용돈이다. 이걸로 살아라. 그리고 어학당 갈 때는 교통비 3만 원. 그 외에 남는 시간에는 시부모님이 일하는 곳에 가서 시부모님 일을 도와주고 마트도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저도 제가 국제결혼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계약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행사 진행하려고 딱 일정 다 짜놓고 다 해놨어요. 영상통화, 영상 맞선, 국내 맞선, 일정 다 잡아놨는데, 다 캔슬 다 했어요. 계약금만 날리는 거죠, 그러면. 책임감 없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숱하게 많아. 근데, 보면은, 베트남 아가씨를 조심해라. 베트콩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준이 낮은 남자와 수준이 낮은 여자들은 그런 아나무인한 그런 행동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정상치에 있는 사람들은 약속도 잘 지키고,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약속 잘 지키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본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 안 좋게만 보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한다라고 하거나,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분, 교제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잘 곰곰이 생각을 하세요. 정말 이 여성이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서로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한테 부담 안 줘요. 베트남 여성이 신랑을 마음에 들게 되면 연락을 할 때 상대방이 걱정 안 되게끔 자기가 처신을 잘해요. 안부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고, 내가 뭐 일이 있으니까 이 시간부터 연락이 안 될 거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내가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문자도 보내주고, 그리고 뭐 영상 같은 거 예쁜데 놀러 가거나 하면 그런 영상을 또 찍어서 보내줘요. 베트남의 축제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베트남의 명절은 이렇게 있다. 하면서 시시콜콜한 그런 문자를 주고받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뭐 장문으로 보내는 것보다 그냥 번역기로 돌렸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장으로 보내주면 한국 남자도 그걸 번역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 언어를 통해서도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돈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안 해요. 그리고
뭐 거짓말 그런 것도 잘 안 해요. 왜냐면은 대부분 다 여성들이 보면 다 대쪽 같아요, 대쪽.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베트남으로 넘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신부가 알아서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스케줄 내서 남편 마중을 잘 와요. 근데 이런 모든 게 미흡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시작부터 삐그덕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좋아하고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시간에 서로하고 이렇게 다툰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여성들은 이 남성들한테 많이 다 잘 맞춰줘요. 대체적으로. 왜? 연애가 아니라 결혼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사람이니까 하고선 잘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국제 결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그리고 뭐 사전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하면은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만나고 통화를 하는데 즐겁지가 않고 뭐 싸움의 요지가 있고 한번 싸우면 걷잡을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그 사람과 안 맞는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결혼. 왜냐면 이거 결혼은 신중해야 돼요. 왜? 신부가 한국에 왔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몇 개월만 살고 나면 혼인 무효 소송도 안 돼요.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해보세요. 정말 내가 결혼을 하고 이 사람의 단점, 장점이 더 많은지 단점이 많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단점은 별로 없고 장점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아니다, 아나무인이다 이러면 얼른 손절하시는 게 답입니다. 요즘에 이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업체들이나 이런 데 보면 베트남 국제결혼 전문이라고 하지만 베트남 여성하고 관계가 1도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베트남어를 알진 못했지만 지금 뭐 베트남어 공부를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표현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정도는 지금 구사는 해요. 구사는 하고, 그리고 애기 엄마가 한국에 와서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줬고, 지금 국적 취득을 해서 한국 국적을 또 갖게 되었어요. 근데 베트남 신부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왜냐면 뭐 살을 섞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신부에 대해서 뭐 자존심이 세다, 뭐 고집이 세다, 그리고 집착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뭐 남부 여성은 온순하다, 북쪽 여성은 약간 좀 카리스마가 있다 얘기하는데 남쪽 여성도 언어만 그런 거지 자존심 세고 고집 세는 도 많아요. 그리고 북쪽도 보면 뭐 자존심 세고 성격 강하다고 하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우리 와이프가 하이퐁 사람인데 북쪽이거든요. 어? 근데 저한테 제가 이제까지 만나보면서 저한테 뭐 이렇게 막 화를 내거나 자존심을 부리거나 고집을 피워본 적이 없어요.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고 되게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화로 얘기를 하다 보면 해결이 딱 나오면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 뭐 이렇게 막 뭐 하면서 막 싸워본 적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베트남 신부를 소개해준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마치 베트남 여성과, 오래 뭐 살아보고, 뭐 육아도 해보고 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 장점보다 단점이 되게 많은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장점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한국 여자와 베트남 여자의 단점을 비교한다라고 하게 되면 딱 그 수준에서 한국 여자가 더 나쁘죠. 여러분들 아마 더 잘 알 거예요. 왜 한국 여자가 더 나쁜지. 저도 그런 부분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저도 제가 국제 결혼을 한 거고, 국제 결혼을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제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나중에 뭐 이렇게 한국 여자와 뭐 만나가지고 뭐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도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저도 이제 베트남 차만 신부를 소개해서 결혼시킬 의향이 있다 이거죠. 참고로 이제 우리 와이프 친구들이 이제 딸을 많이 낳았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 사위로 줘라 이렇게 지금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우리 애기 엄마는 또 이제 남자를 또 갖고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아무한테 쉽게 안 준다 이렇게 웃으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베트남 여자는 좋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옥석을 못 가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평범하게 산다라고 하면 결혼해서 충분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너무 외적으로만 보지 마셨으면 해요.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이 정도 여성이 정말 괜찮은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겪고 있다라고 하면 결혼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진짜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늦게까지 또 제가 영상을 또 했고, 그리고 뭐 제 영상이 뭐 전문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